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12월 13일 수요일 장이 끝났습니다. 간밤 미국에서는 CPI가 예상치에 부합한 결과를 확인하면서 미증시 상승 랠리 이어갔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장중 52주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하면서 강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하지만 우리 증시는 미증시와는 디커플링 현상을 보이면서 다소 부진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어제 대주주 양도세와 관련한 뉴스가 나왔는데요. 추경호 부총리가 대중주 양도세 완화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은 겁니다. 이에 따라 단기적인 수급 변동성이 나오면서 오늘 양시장 코스피 코스닥 1% 내외의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또 내일 새벽이면 FOMC 결과가 발표됩니다. 결과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에 따라 미증시의 변동성이 커질 것이고요. 또 우리 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이 부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내일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또 이렇기 때문에 내일 이후에 전체적인 방향이 더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이 부분도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OMC를 앞두고 관망세 짙어진 가운데 우리 시장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연구소의 트렌드 리더 이재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장을 앞서가는 트렌드 리더 이재규입니다. 네, 전문가님 내일 새벽이면 FOMC 결과가 발표되고요. 또 내일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도 합니다. 변동성이 꽤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문가님께서는 내일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그동안 2023년도에 진행됐었던 FOMC 회의 이후에는 우리나라 증시가 약했었던 적이 좀 더 많습니다. 이제 확률적으로 그렇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CPI 이후에는 상승했었던 적이 많고 FOMC 이후에는 하락했었던 경우가 많은데 내일 같은 경우도 일단 뭐 열어봐야지 알겠지만 주가 흐름이 아주 탄력적으로 우상향이 나올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남겨져 있는 2023년도에 우리나라 증시 기간 동안 시장이 크게 밀릴 가능성 역시 작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연말까지 혹은 내년 초까지는 종목별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도 이제 상승하는 기업들이 있고 반대로 밀리는 기업들이 나왔는데 종목별 흐름이 계속해서 차별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도 그동안 이제 반등이 잘 나와주다가 오늘 또 한번 밀려 내려오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따져봤을 때는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물량들도 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이 부분 양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까지 아직까지 이제 양도세에 대한 부분은 확정이 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15일이나 18일까지도 이게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연말 그러니까 대주주가 확정되기 이전까지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뉴스의 흐름을 좀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뭐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은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장, 반도체나 2차 전지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다라고 한다면 이제 종합주가지수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미증시가 굉장히 잘 마감이 됐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다 올라왔고요. 흐름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대로 좀 음봉이 나왔죠. 코스피도 그렇고요. 코스닥도 그렇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굉장히 많이 밀려서 마감이 됐는데 다행인 것은 그래도 거래대금 자체가 많이 실리진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왜 밀렸을까라고 좀 고민을 해보면 어제 선물 쪽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어왔었던 부분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는 부분이고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일은 이제 파생 만기이기 때문에 내일 역시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FOMC에 관련돼서는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이제 저도 이제 내성이 생겼는지 이 FOMC 회의에 대한 내용들보다는 FOMC 내용 회의 이후에 미증시가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에 좀 더 관심을 두고 있다.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우리나라 역시도 미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느냐에 따라서 연동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음봉이 떨어졌고요. 전체적으로 좀 약세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시점 12월 중순이 다 되어가고 있고 이제 내일이면 FOMC 회의 결과까지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연말을 앞서서 마지막 중요한 이벤트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들어서 FOMC 이후에는 좀 밀렸었던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밀린다라고 한다면 그 낙폭 자체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우리가 노려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주식 매매라는 것은 수익을 내기 위함이다라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근데 주식 투자를 오랫동안 하시다 보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변동성이 줄어들고 거래대금이 줄어들고 시장에서 소외가 되게 되면 종목에 대한 그리고 매매에 대한 관심도가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3개월, 6개월 정도 종목이 물려있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시장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종목군들을 잘 만들어놔야지만 포트를 잘 정비해야지만 남겨져 있는 2023년도 그리고 2024년도까지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당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에서 소개드렸었던 기업들인데 주가 흐름이 잘 나왔습니다. 잘 나온 기업도 있고 안 나온 기업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잘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가가 올라온 기업들 같은 경우는 또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를 하실 때 기술적인 부분들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기술적인 부분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추세적인 우상향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소개드렸었던 기업입니다. 리뷰를 간단히 좀 해보자면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소개드렸었던 히든 종목이었어요. 바로 비트컴퓨터라는 기업이었는데 이건 실제로 이제 노란 톡방에서도 매매를 했죠. 그래서 소개드리고 나서 10% 정도가 올라왔는데 추세적으로 우상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든 종목은 제가 하루에 한 종목이나 두 종목 정도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난주 6일에 소개드렸었던 비트컴퓨터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주 7일에 제가 소개드렸었던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도 7%대의 상승이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는 이제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고수라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고수라인 같은 경우는 이 빨간 선 위로 주가가 올라왔을 때 강력한 시세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빨간 선 위로 올라왔는데 파란 선에 닿게 되면 여기서는 손절 대응을 하는 것이고 손절가를 찍지 않고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된다면 추세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HTS에다가 설정을 해 놓으시면 매매하기 편하다라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날 소개드렸었던 스튜디오 미르라는 기업이었습니다.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 관련주인데 제가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게 지금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너무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에만 쏠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이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없었던 기업들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스튜디오 미르 같은 애니메이션 관련주를 소개를 드렸고 주가 흐름이 잘 나왔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스튜디오 미르 역시 고수라인 상단부에서 제가 말씀드렸다라는 점을 강조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추가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추세가 만들어지는 기업들을 매매하셔야지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신 시스템이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주에 소개를 드렸었던 기업이죠. 시장에서 이제 관심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자동차 관련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상단부에서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밀릴 듯 손절가를 터치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고수라인 상단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인데 직전 고점대를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20%, 30% 그 이상의 상승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이런 기업들도 있구나. 시장에서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군들이 아니라 최근엔 낙폭이 굉장히 과 있었던 기업들이 있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CS 윈드 같은 풍력 관련주들이 아주 강하게 움직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과대 낙폭주들이 순간적으로 변동성을 키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심에서 좀 멀어져 있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는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11월 말에 소개드렸었던 꿈비라는 기업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저출산 관련주로 엮인다라기보단 이민 정책과 관련돼서 많이 엮이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 꿈비 같은 경우도 사실 이민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슈가 된 지가 오래되진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고수라인에서는 먼저 이제 시그널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들, 테크니컬한 부분을 이용해서 주식 매매를 하는 게 100%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우리가 확률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상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B라는 종목이 있고 C라는 종목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근데 이 A라는 종목이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B라는 종목도 C라는 종목도 한번 올라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세 종목 다 고수라인으로 올라왔을 때 이 세 종목은 공통점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이제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우리가 이제 웹툰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도 MBT라든지 대원 미디어 같은 기업들, 대원 미디어, 그죠? 제가 이거 기업명이 지금 살짝 헷갈리는데 MBT라든지 웹툰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왔을 때 제가 소개를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시장에서 웹툰에 관련돼서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DNC 미디어죠. DNC 미디어. 제가 생각이 났는데 DNC 미디어. 그래서 당시에도 이제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온 기업들 중에서 웹툰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당시에는 시장에서 웹툰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졌었는데 주가 흐름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목군들을 전체적으로 모아봤을 때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온 기업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OLED 관련주들이 많다라고 한다면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미 차트가 만들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부분을 이용해서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노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캠트로닉스 오늘도 좋은 주가 흐름이 나왔는데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고수라인 상단부로 계속해서 위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시세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칩셋 미디어 최근에 제가 소개드린 기업 중에서 가장 많이 올라간 기업인데 단기적으로 약 80% 정도의 상승 랠리가 나왔습니다. 이제 반도체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상단부에서 밑에 있는 손절 라인대인 파란 선을 터치하지 않고 순간적으로 이제 80%대의 상승이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시면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와 있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시장에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매하실 수 있는 약 2천여 개의 종목 중에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20종목을 선별하는 것보다는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와 있는 종목 50개 중에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20종목을 매매해 본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확률 높은 매매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기업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업황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 매매하는 데 있어서 이런 업황적인 부분보다는 매매 타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매 타점을 노리는 데 있어서 이런 고수라인을 이용해 본다라고 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는 이제 낙폭이 좀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 바로 대성창투라는 기업입니다. 이 대성창투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온 이후에 꾸준히 우상향을 하면서 약 40%대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대성창투가 반도체 기업도 아니고요. 2차 전지 기업도 아닙니다. 창투사인데 주가 흐름이 잘 나왔죠.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느냐? 바로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왔을 때 관심을 가져보는 겁니다. 대성창투 같은 경우는 제가 아마 우리 방송에서 가장 많이 말씀드린 기업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3번, 4번 그 이상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분들, 다수의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들보다 충분히 탄력적으로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남들은 모르는 기업들을 좀 선별해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고수라인을 이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고수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약 20년 동안 시장에 있으면서 추세를 만들 수 있는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부분을 많이 적용을 시켜놓은 수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노란톡방에 들어오시게 된다면 이 고수라인을 이용하시고 계신 HTS에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하는지를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지금 저점대에서 고수라인 상단부로 위치를 했고요. 계속해서 우상향해주는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약 33%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는데 이런 기업들이 지금 시장이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이고 2023년도 마무리되고 2024년도는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노란톡방에서도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내년 3월 이전까지는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길게 볼 필요가 없고 12월 달, 1월 달, 2월 달까지 좋은 수익을 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남겨져 있는 12월 달 동안 포트에 대한 정비라든지 변경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목 변경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고수라인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요.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왔다가 내려와서 파란선 이탈하게 되면 손절하고요. 다시 올라오게 되면 다시 공략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공략한 이후에 20%가 넘는 수익이 나왔는데 여러분들께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 난 아예 손실이 나지 않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건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자산이라는 것을 감수하시고 어느 정도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하시면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고수라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매매하셨을 때보다는 훨씬 더 수익이 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찌됐건 간에 이 추세를 여러분들께서 공략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보조지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HTS에 꼭 좀 설정을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물들 계속해서 좀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죠. 한국 무브넥스 같은 경우도 한번 보세요. 이날 당시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는데 이날이 어떻게 보면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온 날이기도 합니다. 고수라인 하단부에 있다가 손절 라인대에 머물러 있다가 상승을 하면서 올라온 날인데 이 이후부터 한국 무브넥스라는 기업은 60%가 올라왔습니다. 당시에 화신이라든지 서현 이와 같은 자동차 부품주들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 무브넥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을 맹신하셔서는 안 되지만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위험하다라고 저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함에 있어서 좀 더 확률을 높여가는 거죠. 계속해서. 저 같은 경우도 1%의 확률이라도 높여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확률적인 부분에서 이 고수라인을 설정하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실 때 좀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S&T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왔다가 조정 한번 받고서 계속해서 올라와주는 부분이죠. 실제로 빨간색 라인을 아예 이탈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매매를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수익이 크게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만약에 여기 빨간 라인을 계속해서 터치를 한다든지 손절 라인 때까지 터치를 하게 되면 우리가 군데군데 매도를 한다든지 비중 축소라든지 비중 확대를 하면서 수익이 어느 정도 반감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 보시는 S&T 다이내믹스처럼 이런 식으로 올라오게 된다면 쭉 수익을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고수라인에 대해서 꼭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다시피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매를 못 하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매매를 잘 하시는데 수익이 날 때는 100만 원 수익이 나고요. 손실이 날 때는 1000만 원 손실이 난다라는 거죠.
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매매를 하시거든요. 수익이 나면은 다시 꺾일 것 같으니까 빠르게 매도를 하시고요. 손실이 날 때는 추가 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수익과 손실이 나는 그 횟수가 같다라고 하더라도 계좌 자체는 계속해서 손실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걸 굉장히 어렵지만 반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바로 수익이 날 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종목 자체가 시세가 나오지 않으면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수익을 크게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을 이 추세대로 전부 다 누려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추세를 탈 수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가 바로 이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들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소개드렸었던 기업들 전부 다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와서 추세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매매를 하셔야지만 2023년도에 주식 계좌가 좀 힘들었다라고 한다면 계좌 복구가 되는 것이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년 1분기 이후에는 저는 시장에 대해서 사실 물음표가 굉장히 크게 붙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달, 1월 달 수익을 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연말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살짝 발을 빼고 관심도가 많이 멀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수의 투자자분들이 시장에 덤벼들 때보다는 지금 같을 때가 여러분들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포트 정비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제 신규 종목을 공략한다면 그 종목이 분명히 좋은 수익이 나올 수가 있을 텐데 그 신규 종목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내가 또 현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종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포트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저한테 많은 안내를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주식 투자를 하는데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올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복구는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복구를 넘어서 수익까지 내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종목군들, 어떤 타점에서 공략을 해봐야 되는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바로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이용하게 된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다는 말씀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앵커님께 전달 드렸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를 할 때 수익이 날 때는 100만 원이 나고 손실이 날 때는 1000만 원이 난다는 이 말씀 너무나 와 닿았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혼자서는 투자하기 어렵다. 나도 수익이 나는 매매를 해보고 싶다 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포트 재정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들은 모르지만 상승하는 종목을 찾을 수 있는 방법, 바로 고수라인인데요. 전문가님께서 60% 가까이 수익률을 만들어낸 한국무브넥스 역시 고수라인을 통해서 찾아내신 종목입니다. 이렇게 내 HTS에도 고수라인을 설정해보고 싶다 하시면 역시나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전문가님께서 골라주신 히든 종목, 비트컴퓨터, 라온시큐어까지 꾸준히 상승 나고 있는 거 시청자분들이시라면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도 히든 종목이 공개되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든 종목명은 역시나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되니까요. 히든 종목명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이어서는 시청자분들의 계좌 속 고민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랗게 멍들어 있는 내 계좌, 빨갛게 물들여보고 싶다 하시면 역시나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궁금증과 고민들 모두 해결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고민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 종목은요. 네, 로보티즈입니다. 매수가 26,500원이고요. 비중은 15% 담으셨다고 합니다. 네, 로보티즈 로봇파를 활용한 차세대 자율주행 로봇을 출시했는데 오늘은 약세를 보여주면서 27,7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전문가님 나빠 보이진 않는데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네, 로보티즈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저도. 그래서 주가 흐름이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비중 같은 경우도 15%라고 한다면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0.54% 살짝 조정을 받았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보자면 반도체 쪽이나 2차 전지 쪽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굉장히
굉장히 높은 상태고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두산 로보틱스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면서 시세가 한번 나왔었죠. 근데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여기서 나온 양봉이 굉장히 강한 양봉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밀리고 있었던 상황에서 그 추세를 돌려세우는 양봉이었기 때문에 저점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주가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시대가 바뀌면서 발전을 하면서 지금 이제 저출산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 그리고 노동력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이 로봇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원래 뭐 일개미, 집개미라고 해가지고 자율주행 로봇들이 있었는데 최근엔 이제 팔이 달린 그런 로봇까지 출시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까지도 보유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보티즈 어쨌든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이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대기업들이 전부 다 로봇 산업에 뛰어든다라는 것은 그만큼 파이가 크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 성장 산업으로 접근을 했을 때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수가가 26,500원, 26,500원의 15%를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하는데 현재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수익 구간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손절가를 잡아드려 보자면 손절가 같은 경우는 24,500원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4,500원대를 이탈하게 된다면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낙폭이 좀 크게 나올 수 있어요.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된다면 아마 밑으로 한번 축 밀려가지고 2만 원대까지도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4,500원대에서 일단 한번 밀리게 된다면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대로 주가가 밀리지 않고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3만 원 충분히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 제가 표기를 좀 해드리자면 지금 32,200원대. 32,200원대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매수가가 28,000원이라고 한다면 32,000원이라고 했을 때 상승 여력이 꽤나 남아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주가의 흐름 자체, 그러니까 지금 로보티즈라는 기업에 대해서 저한테 이거 오르냐 빠지냐라고 여쭤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른다, 상승한다라고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보티즈 주가 흐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보유하신 분께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이제 종목 상담을 진행하면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죠. 로보티즈뿐만 아니라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두산 로보틱스 이런 기업들 전체적으로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 화면 우측 하단에 있는 QR코드 찍고서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도움드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로보티즈 24,500원 손절가 잡아주셨고요. 목표가는 32,200원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전망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서 매매를 하려고 생각하다 보면 막막하기만 합니다.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도 모르겠고 또 사도 되는지 의문이 들기도 하고 이런 부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고수라인입니다. 고수라인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이미 전문가님의 수익률로 직접 눈으로 확인하셨을 텐데요. 이런 고수라인 설정 방법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배워가실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실시간 소통해보시면 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노란톡방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여시고요. 하단에 QR코드에 슬쩍 갖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LG전자입니다. 매수가 103,500원이고요. 비중은 20% 담으셨다고 합니다. LG전자 오늘은 1% 넘게 빠지면서 95,8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비중이 20%로 적지 않은데 전문가님 LG전자 어떻게 보실까요? 네, LG전자는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보유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주식이라는 것이 내가 생각했었던 것과 다르게 움직일 때는 대응도 좀 필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20%의 비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제 LG전자 같은 대형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20%라는 것이 그렇게 많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 보유하신 것은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실제로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기업의 그런 체질 개선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우리가 이제 LG전자라고 한다면 가전제품을 계속해서
그래서 떠올리게 되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전장 쪽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전장 쪽에 대한 매출 올해 말 기준으로 해서 전장 쪽에 대한 수주가 80조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2024년도 말이 되면 이 수주 잔고가 100조가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로 우리가 고려를 해봤을 때 LG전자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다만 이제 주가의 흐름상으로는 지금 주가 흐름 자체는 그렇게 좋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하단부를 이탈하게 된다면 저는 대응이 일단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LG전자가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주가라는 것이 우리가 분석한 대로만 움직이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이 기업이 어떤 성장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내재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해서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사실 주식 투자가 굉장히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가라는 것은 심리적인 부분들도 많이 반영이 되고 있고요. 수급적인 부분들도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내가 분석한 대로 움직이기보다는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는 저는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응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 12월 8일 날 만들어놨었던 93,800원대를 이탈하게 된다면 93,800원 같은 경우 지금 현재가 대비해서 너무 괴리가 그러니까 가격차가 너무 적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깊이 잡아드려보자면 91,000원대로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 굉장히 타이트한 손절가인데 죄송합니다. 근데 91,000원대를 이탈하게 된다면 낙폭이 순간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손절가는 91,000원으로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1,000원 이탈하게 되면 더 빠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저는 손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분석드린 것처럼 LG전자가 전장 쪽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여러분 내년 1월 달 우리 이거 종목 상담 신청하신 분께 제가 말씀드리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전체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내년 1월 달에 CES라는 가전 박람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CES에서 가장 부각이 되는 내용이 전장 쪽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1월 달까지의 모멘텀을 보자면 만약 여기서 주가가 밀리지 않고 반등을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전 지금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024년도 1월 달 CES까지 LG전자가 제가 지정드렸었던 손절가인 91,0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쭉 올라와서 주가 기준으로는 11만 원 선까지도 충분히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목표가는 제가 11만 원으로 일단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면 현재 주가 대비해서 약 6% 정도 수익 구간인데 거기까지 올라오게 되면 아마 LG전자는 굉장히 좋은 내용들과 함께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11만 원대까지 올라오게 되면 일단 뭐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11만 원으로 의견을 드리지만 거기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셔서 한 번 더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 목표가 11만 원, 손절가는 91,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이재규 전문가님과 방송에서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은 일주일에서 몇 시간 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란톡방 들어오신다면 실시간 24시간 일주일 내내 실시간 소통해보실 수 있는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의 고수라인 설정 방법도 배워가실 수 있고 시장의 흐름까지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란톡방 입장 방법은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업종 전망이 좋더라도 차트 흐름이 나쁠 때도 있고요. 또 업종 지수와는 다르게 차트 흐름은 견조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혼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이재규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는다면 당황하지 않고 무리 없이 종목 선별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편안하게 노란톡방 부담 없이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매수가는 22,700원이고요. 비중은 20% 담으셨다고 합니다. 오늘 보합권인 23,050원에서 종가 형성했는데요. 그래도 수익권입니다.
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합병이 2월로 미뤄졌죠. 그런 가운데 이슈들이 좀 나오기도 하는데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네, 대한항공 같은 경우 저는 긍정적인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어쨌든 주가 흐름이 굉장히 오랫동안 안 좋았었던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항공주를 봤을 때는 그 비용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서 좀 쉽게 설명드려보자면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비용이 이 유가와 연동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유가가 지금 7주 동안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절감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11월 달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이전 여객 수의 90% 정도가 회복이 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 같은 경우는 이 화물 쪽에 대한 매출 같은 경우도 2023년도 들어서 최대치까지 올라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업황 자체가 저는 기대가 좀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현재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를 이제 뭐 트레이딩 관점이나 급등주라든지 이런 매매 관점으로 접근하셨을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약 3개월 정도의 기간을 놓고서 우리가 좀 긴 호흡으로 공략을 해본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27,000원대까지, 26,000원대까지 26,000원이라는 것은 직전 고점 라인이죠. 요 26,000원대까지 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대한항공을 여쭤보신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주가가 밀려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21,000원대입니다. 21,000원대를 이탈하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도 안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대한항공이 우리나라 시장 자체에 큰 이슈가 없다면, 큰 이변이 없다라고 한다면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이란 기업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를 드려보자면 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항공과 관련되어 있는 뭐 항공주라든지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2024년도에 이제 아시아나 쪽과 합병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LCC라고 해서 저가 항공기업들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제가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한항공 전문가님께서는 긍정적으로 봐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응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에 대한 보다 자세한 대응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한 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종목, 바로 이재규가 찜한 종목 코너인데요.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엄선해서 종목 골라오셨다고 합니다. 과연 오늘의 찜 종목은 무엇일지 힌트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의료용 바이오 센서 관련주로 국내 최초 연속 혈당 측정기를 개발하며 관심을 모았는데요. 과연 오늘의 찜 종목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찜 종목에 앞서서 노란톡방 후기 좀 알려주세요. 아니, 노란톡방에서 그렇게 시끌시끌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수익 인증에 감사글에 난리도 아니라고 하는데 전문가님, 과연 어떤 내용인지 저도 좀 알고 싶습니다. 얼른 공개해 주시죠. 네. 예, 지금 노란톡방에 대해서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뭐 매수가라든지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뭐 반도체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반도체에 대한 브리핑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주 금요일이랑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개인 사정이 있어서 매매를 많이 못 드렸는데 지난 1일부터 지난 6일까지 제가
노란 톡방에서 소개드렸었던 종목 중에서 손실난 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6연속 수익이 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종목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매매를 하면서 목표 주가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주가가 올라왔을 때는 매도 처리를 하면서 계속해서 수익을 챙기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라운시큐어라는 기업이 저희 방송에서 히든 종목이었는데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제가 공략을 하진 못했습니다. 공략을 하진 않았는데 지난주 금요일, 이번 주 월요일 제가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 공략을 못 드렸고 지난주 목요일까지는 6일 연속 수익이 났다라는 부분을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한번 보시면 뭐 핑거스토리라든지 다날 그리고 SD 바이오센서, 레뷰 코퍼레이션, 비트컴퓨터 전부 다 대부분 다 당일 매수에서 당일 수익 매도가 됐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12월에 수익 종목이 6종목이고 손실 종목은 없다라고 적혀 있는데 뭐 매매를 하다 보면 손실이 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혼자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양질의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도 계속해서 쉴 새 없이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제가 저녁에도 밤에도 해외 증시에도 관련돼서 계속해서 브리핑을 드리고 있으니까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매매하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간혹씩 종목 상담 비슷하게 진행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제 찜한 종목으로 넘어갈 텐데 제가 그동안 방송을 통해서 찜한 종목들이 좋은 수익을 줬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업은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설명을 하셨던 것처럼 의료용 바이오 센서를 만드는 아이센스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센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한번 굉장히 강하게 부각이 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뭐 자가혈당 측정기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이제 연속 혈당 측정기라고 해가지고 CGM에 관련되어 있는 메리트가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당뇨, 몸이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보다도 이 당뇨에 대해서 더 잘 아실 텐데 이 아이센스의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부각이 되고 있던 상황에서 무엇보다 이제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오는 모습들, 지금 이제 고수라인 상단부로 완벽하게 돌파하진 못했지만 이런 자리에서 시세가 나오게 된다면 굉장히 크게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센스라는 기업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방송 초반부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너무 몰려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시장에서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기업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 다 반도체거나 반도체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이런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둔화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리뷰에서 말씀드렸었던 스튜디오 미르라든지 시장에서 크게 관심이 없었던 기업, 예를 들어서 메가스터디 교육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관심이 없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올라오고 있거든요. 시장에서 관심이 없는 기업들, 모두가 투자하는 기업들이 아니라 내가 매매해서 내가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군들을 선별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아이센스 같은 종목들 관심을 가져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KEC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반도체 관련으로 우리가 HBM 관련주들이 올해 크게 움직였고 그다음에 또 온디바이스 관련주가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지금 이 KEC 같은 경우는 이제 전력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 쪽에도 많이 사용이 되는 부분이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 이 CSS 사업팀을 만들었는데 이쪽에서 이제 전력 반도체에 대한 육성을 하겠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KEC 같은 경우는 지금 저점대에서 이제 막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주가의 상승률이 굉장히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 이 KEC라는 기업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기업인데요. 이번 기업 같은 경우는 미래컴퍼니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아침부터 준비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변동성이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는 반도체 제조 장비
장비 업체인데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제조 장비도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둘 다 건드리고 있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부분은 바로 이 수술 로봇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오늘 첫 번째 종목 상담 드렸었던 부분이 로보티즈라는 기업이었는데 지금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2023년도도 이제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겠지만 2024년도 1월 달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CES 모멘텀이 있습니다. 이 CES에서 분명히 부각이 될 수가 있는 게 전장이랑 로봇 쪽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로봇 쪽에 대한 관심이 또 필요한 이유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서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하는 보핏을 출시하겠다라고 했다가 이 부분이 지금 연기가 됐는데 요 연기된 부분이 CES에서 공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로봇 관련주들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니까 이 미래컴퍼니라는 기업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그리고 수술용 로봇과까지 엮여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점대에서 이제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 흐름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찜한 종목은 3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잠깐 앵커님 넘겼다가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히든 종목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찜 종목 미래 컴퍼니까지 살펴봤습니다. 아니, 전문가님께서는 잠을 주무시지 않나 봐요. 전문가님께서는 해외 증시를 다 공부하시고 저희 해외 증시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 개인 투자자가 알기 쉽게, 굉장히 쉽게 풀어서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쉽게 노란톡방에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해외 증시 시차도 안 맞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 힘든 일 모두 다 해서 저희에게 그냥 떠먹여 주시니까요. 궁금하시다면 일단 노란톡방 지금 바로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히든 종목 지금부터 공개가 됩니다. 전문가님께서 오늘도 굉장히 고심하고 고심해서 골라오셨다고 하니까요. 과연 오늘의 히든 종목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던 게 대통령이 네덜란드에 가서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동맹을 진행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됐었죠. 그래서 ASML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있는 슈퍼을이라고 불리우는 노광 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이제 여기 관련돼서 지금 화면에 제가 사진을 넣어놨는데 이 부분이 이제 클린룸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깨끗한 곳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과 전체적으로 이 클린룸에 방문이 처음 한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ASML에서 굉장히 선심을 썼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 클린룸 쪽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장후반부에 자금이 들어온 쪽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주가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반도체뿐만 아니라 앞으로 공정 장비에서 클린룸 쪽은 계속해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일 때에도 주가 흐름이 잘 나오지 못하다가 갑작스레 오늘 거래가 조금씩 붙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종 업체들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 제가 봤을 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 ASML 이슈가 부각이 되면 될수록 계속해서 주가 상승률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한번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죠. 예를 들어서 제주 반도체가 최근에는 온디바이스 쪽과 엮이면서 많이 올라왔는데 사실 이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도 그 전에 시세를 보였었던 한미 반도체에 비해서는 많이 못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대장주를 노릴 필요가 있는데 지금 ASML 관련돼 가지고 대장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클린룸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인데 이제 저점대에서 막 거래가 붙으면서 올라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LOT 베큐이라는 기업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는데 그와 일맥상통하는 기업으로서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많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기업명과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 가격 전략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제가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식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알아야 되는 정보들을 계속해서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참고하셔가지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굉장히 핫한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히든 종목은 땡땡땡 세 글자고요. 히든 종목명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되니까요. 히든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면 노란톡방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여시고요. 하단의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큰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KC입니다. 전력 반도체 관련주로 탄탄한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어서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미래컴퍼니인데요. 반도체 제조 장비 관련주로 수술 로봇을 모로코로 공급한다는 소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기대 수익률 높은 반도체 관련주로 ASML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기대감 모으고 있습니다. 히든 종목명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되니까요. 히든 종목명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시장 너무나 어렵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흐름을 잡기도 쉽지 않은데요. 이럴 때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께서는 굉장히 쉽고 간편하게 시장 흐름 봐주시고요. 종목 선별까지 떠먹여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과 실시간 소통하면서 대응 전략까지 얻어가 보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여시고요. 하단의 QR코드에 슬쩍 갖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